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는 희망TV 장진호 대표입니다. 자, 2019년 12월 23일 오후 1시 2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평선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평선 강의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힘이 나는 댓글, 그리고 공유는 저에게 큰 힘을 안겨다 줍니다. 오늘도 한 번도 빠뜨림 없이 구독, 좋아요, 공유, 그리고 힘이 나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역시 이 사투리는 한 개도 안 쓰고 강의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도 안 쓸 겁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평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죠. 어떠한 특정 이평선이 상승을 시작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기 전까지는 그 이평선에 해당되는 수치만큼 상승을 한다. 즉 5일선이 상승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앞으로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5일 동안은 상승을 한다. 20일선이 상승 전환하게 되면 20일 동안 상승한다. 반대로 5일선이 하락 전환을 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5일 동안 하락할 수 있다. 20일선이 하락 전환하면 20일 동안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이평선에 대한 이론을 이제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시면서 5일선과 20일선에 대한 데드 크로스와 골든 크로스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가는 모든 차트에서 주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움직입니다. 주가가 움직여줘야지만 그 뒤를 따라서 이평선이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매집을 한 우정바이오인데, 여기 보시면 5일 이평선이 빨간색, 파란색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이에요. 자, 아직은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데드 크로스를 하질 않았지만 주가가, 즉 캔들이 21선을 이탈 마감을 했어요.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이탈 마감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5일선이 여기서부터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죠. 자, 그러니 이미 시장이, 즉 이 우정바이오는 언제부터 하락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나와 있어요. 이보다 더 앞에서 하락 전환한 데가 이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많든 적든 일단 하락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단기나 스윙으로 대응하는 분들은 이 신호가 나오자마자 바로 수익 매도 또는 손절 대응을 하셔야 될 것이고,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을 할지라도 손실이면 저 시점에서 손절 대응을 하는 게 맞고, 수익 중이면 이러한 자리에서는 일부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확실하게 하락 신호가 잡히기 전까지는 매도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데드 크로스를 이용해서 매도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아직 5일선, 20일선을 데드 크로스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날에 윗꼬리를 길게 달고 음봉으로 마감하면서 거래량도 조금 늘어났죠. 이제 데드 크로스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물론 내일장에서 반등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죠. 이게 개인들의 대다수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그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세력이 아무리 차트를 잘 만든다 하더라도 군중의 불안 심리를 전부 다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이러한 하락 신호, 즉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 세력들이 정말 많은 자금을 퍼부어서 하락을 방어하려고 하면 방어를 할 수 있겠지만, 굳이 세력이 하락 방어를 안 하려고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데 세력이 저 주가를 잡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되게 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가는 하방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방으로 흘러가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인데,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에 지금 오늘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5,200원에 손절
대응, 즉 스탑로스를 세팅해 놓고 대응을 하십시오라고 아침에 장전에 전체적으로 다 코멘트를 해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게 5,400원부터 5,080원까지 매집을 하는 종목인데, 매집은 지난주에 다 했어요. 제시한 매수가 하단까지 안 와서 지난주에 매집을 끝내가지고 평균 단가가 5,350원에서 5,360원 요 사이에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평균 단가가 5,360원이라서 5,360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 계산기 딱 두둑이니까 약 한 5,200원이 마이너스 3% 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평균 단가를 제가 다 알지를 못하니까 제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5,200원에 스탑로스 세팅을 해놓고 기다리시라,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코멘트를 해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날이 되게 중요해요. 억수로 중요합니다. 이거 사투리가 맞나요? 아무튼 억수로 중요한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 하기 직전이에요. 무조건 이 시점에서 20일 이평선 위로 5일선이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골든 크로스가 돼야지만 주가는 위로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기대를 사실 오늘 조금 해봤어요. 조금 해봤는데 일단 시작은 좋았죠. 시작은 나쁘지는 않았어요. 전날 금요일날 종가보다 살짝 낮게 출발을 했지만 장 초반에 위로 올라가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아서 이 음봉으로 이렇게 딱 빠졌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만약 이 상태로 시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 상태 마이너스 3% 됐든 4% 됐든 마이너스 2%가 됐든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데드크로스만큼 안 좋은 이평선이 조합이 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요렇게 빠지게 되면 이게 데드크로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데드크로스만큼 안 좋은 게 요 밑에서부터 요렇게 지금 상승을 하다가 21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요렇게 딱 끊기는 거예요. 요게 데드크로스만큼 안 좋아요. 요렇게 되면 요게 하락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물론 내일장에서 하루 정도는 더 기다려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렸기 때문에 시장 하락 영향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러면 내일장에서 시장 하락 영향을 안 받았을 때 당연히 주가는 21선 위로 올라와 줘야 되겠죠. 그러면 5일선도 21선 위로 뚫고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해서 주가는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도 하락 마감하고 내일도 하락 마감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흐름이 나와서 주가가 당분간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 불문 본인 평단가 기준 마이너스 3%를 스탑로스 세팅을 해놓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낫죠. 왜냐하면 스탑로스가 되게 되면 만약 5,200원을 이탈하고 우리 걸 털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같은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저점, 여기 저점을 지지되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여기 저점이 지지가 안 되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더 낮은 자리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흐름들이 바로 급등을 하기 전에 개미 털기를 하기 위해서 시장 하락을 이용한 세력들의 흔들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력들이 시장 하락에 주가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일정 부분을 방치를 해 두는 거죠. 아주 급락이 나와서 투매 물량이 확 쏟아져 가지고 주가가 확 흔들릴 때, 그때는 한 번씩 저점에서 주가를 잡아줘서 어느 정도 하락을 제한적으로 관리를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시장의 흐름에 주가를 맡겨두는 거죠. 즉 개인들 너희들끼리 한번 알아서 해봐라 라고 방치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손절을 하겠죠. 그런 상황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신규 매집한 율촌학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오니까 거리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죠. 우리가 원치 않아도 주가가 쭉 빠져요. 자, 여기도 데드크로스가 나오니까 우리가 원치 않아도 주가가 쭉 빠져요. 그리고 골든크로스가 되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주가가 상승을 하죠. 자, 이게 골든크로스가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주가가 어떻게 돼요? 상승을 해요. 자, 이렇게 데드 크로스와는 달리 5일 이평선이 21선을 골든 크로스를 했을 때 거래량이 많을수록 신뢰도는 높아져요. 5일선이 21선을 골든 크로스 했을 때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욱더 커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래량 없이 5일선이 21선을 골든 크로스를 해도 상승세는 이어져 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21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나와요. 지금 율촌화학 같은 경우는 14,200원에서 13,500원 요 사이에서 매집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조정이 나온다라면 이 구간 안에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자, 여기도 보시면은 골든 크로스가 딱 된과 동시에 급등을 하죠. 슈팅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는 골든 크로스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데드 크로스가 된 후에 거래량은 없지만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자, 그런데 여기도 한번 잘 봐보세요. 요 구간 아까 설명했던 부분하고는 약간 이평선이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자, 하락을 합니다. 데드 크로스가 된 이후에 어느 정도 하락을 하다가 이제 5일선이 하락을 멈추고 행보를 또 살짝 우상향으로 움직이면서 21선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끔 차트가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단계죠. 자, 이런 단계에서 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5일선이 꺾이죠. 그래서 21선하고 같이 꺾여요. 즉 21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꺾이면서 21선과 같이 이렇게 하락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하락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락이 좀 더 깊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많은 하락은 안 나왔지만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난 이후에 21선 밑에서 5일선이 바짝 붙어가죠. 자, 21선을 언제든지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는데 여기 5일선이 어떻게 돼요? 낙폭이, 즉 하락 방향으로 방향을 확 꺾어버리죠. 요때 음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자,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가 분명히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하기 직전이 음봉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날에, 이 음봉 다음날에 양봉이 나와서 골든 크로스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만약 양봉이 안 나오고 음봉이 나오게 되면 데드 크로스로 변신을 하죠. 그러면 이게 하락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좀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놓고 이런 식으로 차트 해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언제예요? 오늘이죠. 내가 매수한 시점, 오늘, 아니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오늘 진행형,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 율촌화학 오늘 음봉이지만 아직 데드 크로스가 되려면 멀었죠. 21선까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성은 있어요. 하지만 21선 이탈하게 되면 주가는 하락을 하니까 제시한 매수가 하단이 13,500원이라도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앞에서 매수한 물량은 잘라야 돼요. 잘라내고 13,500원이 지지가 되면 그때 다시 뭘 해야 돼요?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 우정바이오 지금 5,200원에서 10원 차이로 지금 손절이 안 되고 버티고 있어요.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만약 이 시점에서 이 상태로 마감이 되게 되면 내일장에서 바로 상승전을 하지 못하면은 하락이 더 나오게 돼요. 그러면 평균 단가 뭐 5,360원, 뭐 5,350원, 5,440원, 뭐 5,300 뭐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본인의 매수가 기준으로 해서 일단 마이너스 3%는 짧게 손절 관리를 해 주시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자, 이 우정바이오도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골든 크로스가 됐다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21선하고 같이 타고 이렇게 움직이죠. 자, 여기도 이제 하나 기억을 하세요. 자,
21선 이렇게 있는데 5일선이 골든 크로스가 됐는데 이 이후에 상승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21선하고 붙어서 이렇게 가요. 자, 이 상태에서 아래로 빠지게 되면 데드 크로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락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5일선이 21선하고 붙어서 가다가 상승적으로 살짝 방향을 꺾었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일단 상승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5일선이 21선을 데드 크로스 하니까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제 골든 크로스를 하니까 이 이후에 주가는 아무래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근데 또 바로 데드 크로스가 되니까 또 밀렸다가 또 골든 크로스가 되니까 상승을 하고, 자,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구간 잘 봐보세요. 자, 5일선에 21선을 골든 크로스를 했을 때 조정이 가급적이면 21선 안에서 조정이 나와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도 보시면 5일선이 21선을 골든 크로스가 된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데 그 조정 자리가 21선을 종가상으로 안 깨고 버텨주고 있어요. 자, 요렇게 되다가 그 다음날 바로 슈팅이 팡 하고 터지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실전에서 찾아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면 얼마든지 충분하게 저보다도 더 훨씬 더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지나간 차트는 누구라도 다 보고 설명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시간 실시간 차트인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자, 일봉이 우종바이오가 골든 크로스가 안 되고 밀릴 가능성이 크죠. 자, 그러면 과연 이게 오늘 하락 마감을 해서 내일 또 하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오후장이라도 뭐 시가가 회복될 것인지를 알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제 30분 봉을 이렇게 전환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럼 30분 봉 상에서도 뭐 다른 이평선들은 다 치우고 5일선과 21선만 놓고 봐요. 자, 보면 자, 5일 이평선이 버티다가 21선에서 최대한 버티다가 21선은 여기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아래로 확 밀려버렸잖아요. 그러니 매우 가파르게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우정바이오가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을 하려면 30분 봉상에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주가는 계속 지금도 양봉이지만 다음 30분에도 양봉, 그 다음 30분에도 양봉, 그 다음에도 양봉, 양봉이 계속 나와야지만 5일 이 5일 평선이 하락을 멈추고 이렇게 반등을 하겠죠. 그럼 이렇게 내려오는 21선을 골든 크로스를 해야지만 상승으로 전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율촌화 지금 5일선이 21선을 타고 가요. 골든 크로스 했다가 데드 크로스 됐다가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골드, 데드, 골드, 데드, 골드, 데드. 네. 자, 이렇게 지금 계속 움직이면서 가요. 자, 여기 잘 보시면 특징이 있죠. 율촌화학의 30분 봉은 21선을 살짝은 계속 이탈을 하지만 바로바로 주가가 회복이 돼요. 얼마 안 걸리죠. 회복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당일날 계속 회복이 돼요. 자, 그런데 만약 율촌화학이 22평선을 5일선이 데드 크로스를 하고 그날 바로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이 패턴이 21선 5이평선이 22평선을 이탈한 후에 바로바로 회복이 되었는데 만약 이탈을 하고 회복이 되지 않으면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우정바로 돌아가서 자, 30분 봉을 보니까는 암담하죠. 시급합니다. 이것이 언제 이거 돌아가겠노? 시급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짧은 1분 봉을 봐요. 분봉상에서. 1분 봉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골든 크로스네 거리랑은 없어요. 자, 그러면 얘가 여기에서 상승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만약 이 시간 이후부터 조정이 나오더라도 1분 봉상에서 이 22평선을 안 깨야겠죠. 5260원 밑으로 빠지면 안 돼요. 빠진다 하더라도 바로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골든 크로스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1분봉 추세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겠죠. 자, 그런데 만약 주가가 깼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할 수 있겠죠. 일봉을 보고 주가의 미래를 예측을 하지만 결국 일봉은 1분봉의 연속이죠. 1분봉이 쌓이고 쌓여서 1봉이 되죠. 1분봉이 3개 쌓이면 3분봉이 됩니다. 자, 3분봉은 아직 어떻게 됐어요? 5 이평선이 20이평선을 골드크로스 못했죠. 자, 만약 3분봉에서 5 이평선이 21선을 골든크로스 하게 되면 상승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투매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세력이 주가 관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크겠죠. 자, 실전 매매 기법이 좋은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이 이론이 어떤 특정한 분봉이나 어떠한 특정한 종목이나 어떤 특정한 종목의 일봉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해드리는 이 실전 매매 기법은 모든 차트에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코스피 차트, 코스닥 차트, 대형주, 우량주, 뭐 소형주, 중소형주,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물리면 무조건 개잡주, 그죠? 테마주, 급등주 할 것 없이 모든 차트에 동일하게 접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봉을 보고서 주가의 방향을 본인이 빠르게 판단하지 못한다면 일단 30분봉을 보고 어떤 흐름이 나올지 봐야 되겠죠. 아직은 하락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자, 그럼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15분봉을 봤을 때도 여전히 하락 가능성이 커지죠. 10분봉도 마찬가지예요. 5분봉이 이제 하락을 멈추고 행보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5일선이 이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답도 확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3분봉은 조금은 더 긍정적일 수 있고 1분봉은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버텨내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단타하는 사람들만 보는 차트 중에 하나가 30틱 차트예요. 저 같은 경우는 30틱 차트를 단타를 할 때 이제 자주 보는데 30틱 차트를 보더라도 여기 5이평선과 22평선은 여전히 뭐예요? 썩 좋은 흐름이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평선 정말 중요한 이평선이지만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신호가 차트에서 나와요. 상승을 조만간에 한다 이러한 신호가 차트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 차트를 읽으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차트는 누가 만들어요? 차트는 세력이 만듭니다. 차트를 만들 줄 아는 세력이라면 그 차트를 개인들한테 속임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를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차트는 상승할 차트를 만들었는데 다음날 밑으로 확 빠져요. 자, 분명히 하락 차트가 나왔는데 다음날 위로 확 하고 올라가요. 그래서 차트를 맹신을 하면 안 돼요. 차트든 즉 기본 분석이든 기술적 분석이든 맹신을 하시면 안 되고 두 개를 잘 조합을 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력들이 만드는 이 속임수형 차트에 안 당하려면 거래량 분석도 잘 해야 돼요. 자, 거래량 분석은 지금 현재 시간상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중고급 강의에서 거래량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자, 실례로 제가 어제 이 종목 금요일에 이 종목 한번 얘기를 했죠. 참 잘 봐보세요.
차트 정말 잘 만들어 놨죠. 누가 보더라도 와, 이 차트는 조정 후에 위로 날아갈 차트다. 12월 13일 날 대량거래 발생하면서 위로 확 하고 날아갔어요. 개인들 이상한 문자 많이 받았죠. 이거 곧 가니까 계속 사라 문자 계속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요 올라가는 거 보고 분명히 이날 추격매수 한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자, 그런데 다음날 딱 조정 차트가 딱 나왔어요. 이 차트는 제가 분석을 해도 야, 조정 후에 더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차트를 이쁘게 잘 만들어 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음날 바로 내려꽂아 버리죠. 바로 이게 차트의 함정, 세력의 함정에 빠진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만 놓고 보면 이렇게 설명을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를 모를 때에는 저 같은 경우도 만약 이 자리에서 들어갔다라면 박살이 났겠죠. 근데 저는 안 들어갔지요. 왜? 이 종목은 제 매매 기준에서 완전히 제외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종목을 매매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특히나 무작위로 문자로 뭘 사라 얼마까지 간다 오잖아요. 세력은 절대 친절하지 않아요. 골든크로스 됐죠. 모든 게 다 상승을 다 가르치고 있어요. 방향이 얘는 무조건 상승한다예요. 그러니 개인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죠. 추가면 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했죠. 사면 안 된다. 박살 난다. 당연히 박살 나버렸잖아요. 자, 이렇게 차트를 맹신을 하지 마십시오. 차트는 세력들이 언제든지 자기네들 입맛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특히나 검증되지 않은 문자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정말 검증 안 된 데서 이건 무조건 간다, 뭐 몰빵을 해라, 뭐 반빵을 해라, 무조건 사라,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정보를 듣고 매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사투리 한 개도 안 썼죠?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